네, 이어서 이제 아까 퍼블리시드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이제 사용자한테 공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려고 만들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팩 데이터는 두 개가 있지만 공개 유무가 둘 다 비공개 상태인 거니까 여기서 쇼핑에서는 안 보여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 부분이 팩스 컨트롤러에서 팩.올로 되어 있으니까 퍼블리시에 상관없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퍼블리시 한 상태만 보일 수 있게 코드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올이 아니라 퍼블리시드로 변경을 시켜줘야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규칙에 따라서 이것만 보일 수 있게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실제 데이터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를 선정할 수 있게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논외로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을 해볼게요.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팩에 대한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팩.rb에 가서 코드를 써보고요. 우리 이 부분 밑에다가 df self set 더미 데이터스 하고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puts 하이하이라고 해놓고 내비둔 상태에서 이제 레이즈 C 해볼게요. 지금 제가 뭐 만든 거냐면 레이즈 C를 켜놓고 확인해 보면은 제가 팩 밑에다가 self.set dummy datas라는 코드를 작성하면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만든 겁니다. 팩에다가 set dummy datas를 호출하면은 못 합쳤네요. puts, 네, puts라고 해놓고 다시 레이즈 C 팩에다가 set dummy datas를 호출하면은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임의의 동작의 흐름을 이러한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 안에다가 제가 더미 데이터 20개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20점 times do end는 이 밑 안에 있는 코드가 20번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이를 넣어버리면 팩에 set 더미 데이터스를 다시 호출하면 하이가 20번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팩을 20번 만들게요. 이거를 우리가 필수값들이 있으니까 필수값 위주로 넣어볼게요. 프로덕트 네임도 뭐 넣어야 되고, 컴퍼니 네임도 넣어야 되고, 프라이스도 뭐 넣어야 되고, 이즈 퍼블리시는 안 넣어도 이제 true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exit하고 레일즈 C 해놓고 팩.set 더미 데이터스 하면은 데이터가 20개가 생성이 됩니다. 짠 하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임의의 팩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건데, 지금 하이하이 똑같이 나오니까 되게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 때 이거를 랜덤으로 나오게 하는 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잼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팩들은 제가 다 지울게요. 다 지우는 방법은 팩.destroy all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팩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네, 한꺼번에 삭제는 명령어예요. 이거 콘솔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실제 하이하이 헬로헬로 정적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랜덤 값으로 바꿔가면서 출력할 수 있게 해볼게요. 이러한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잼으로 있습니다. 되게 많이 쓰는 잼인데 페이커라는 잼이 있어요. 그래서 ruby 페이커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나오는데, 이 잼을 사용해서 가상의 데이터로 이제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쓰는 법은 여기 하라는 대로 이거를 복사해서 잼 파일에 추가를 해주시고 번들
인스톨.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코드들을 쓸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코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레일즈 C 해서 이러한 코드가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랜덤 값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되니까 이거 골라가면서 쓰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여기 팩.rb에다가 하이하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페이커 코드로 변경시켜 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임 유니크 네임 안 쓰고 제가 뭘 쓰려고 하냐면 좀 재밌는 거 써볼게요. 슈퍼히어로 있네요. 슈퍼히어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슈퍼히어로 점 네임이 있는데 이거를 써볼게요. 페이커 쓸 때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중복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네임이랑 이 사이에다가 UNIQU이라고 넣어주시면 중복 제거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네. 컴퍼니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를 쓸게요. 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크 하면은 좀 더 예쁘게 나오겠죠.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랜덤을 뽑아낼게요. 1000원 아니면 2000원 아니면 3000원에 샘플로 하면 랜덤으로 팩이 나올 거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팩에 set 더미 데이터스 이제 랜덤으로 나왔을 거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뭔가 나왔네요. 한번 어드민에서 볼게요. 뭐 별거 아니긴 해도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 때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페이커를 사용해서 쓰면 되게 좀 더 동적인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개 정도 만들고 하나만 더 만들읍시다. 40개 만들고 네, 시작을 할게요. 제가 노션에다가는 이제 이미지까지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미지까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션에 이미지까지 추가하는 코드를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부분에 가격 부분이 안 보이니까 가격 부분만 할 수 있게 팩스의 인덱스 B만 좀 수정을 해볼게요. 팩스의 인덱스 B분에다가 이제 여기 DHC가 아니라 프라이스가 출력될 수 있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안 예쁘니까 이거를 또 넘버 투 커런시로 감싸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죠. 이제부터 장바구니를 저장할 장바구니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장바구니 기능을 달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처럼 이제 수량을 넣어서 장바구니에 집어넣을 수 있게 처리를 지금 할 거라서 우리가 장바구니를 저장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모델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특정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팩들이 보이는 구조고, 그리고 팩들은 이제 몇 개의 수량을 내가 담았는지 저장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값은 유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모델은 레일즈 G 모델 카트, 나에 대한 정보는 유저니까 유저 레퍼런시스, 팩에 대한 정보니까 팩의 레퍼런시스, 그리고 수량에 대한 정보니까 퀀터티 인티저. 그리고 디폴트 값을 퀀터티에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카트 마이그레이트 가서 이 부분에다가만 디폴트 제로를 원을 넣어 주십시다. 최소한 수량이 한 개는 있어야 우리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웨이크DB 마이그레이트, 그리고 카트 관련해서 모델 관계 설정해 볼게요. 카트는 유저랑 팩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카트 먼저 확인을 해보면 카트는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쪽 사이드인 유저 쪽에서는 카트에 대한 코드가 없으니까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헤즈맨이 카츠, 그리고 디펜던트 디스트로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제
한번 따로 저에게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MDN에 대해서 강의를 또 딥하게 한번 찍을 건데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는 카츠를 통해서 팩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 many 카츠 through 카츠가 가능합니다. 유저는 카트를 많이 갖고 있고 카트를 통해서 반대쪽 사이드인 팩도 가질 수 있는 구조고요. 마찬가지로 팩은 as many 카츠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 카츠를 통해서 유저스도 갖고 있습니다. through 카츠 네. 이게 여기까지 해놓고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장바구니 관련해서 여기에 장바구니 버튼을 만들고 여기에 뭘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추가를 하면은 이제 카트 부분을 저장할 수 있게 카트의 크리에이트 액션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그거를 라우치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리소시즈 카츠 리소시즈는 레스트풀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필요한 게 only create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create로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저는 카츠 데이터를 만들 때 create 부분만 컨트롤러 액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주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소가 생성이 되냐면 레일즈 인포 라우츠에서 카츠는 포스트에 카츠 이 주소가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장바구니 이 폼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필수 없이 선택되어 있고 이러되어 있는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만들게요. 그러면 팩스에 show에 가서 코드를 짜게 될 거고요. 우리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 안에다가 코드를 짜게 될 겁니다. 한번 보자면 hr로 나누고 여기다가 h3 정도 한 다음에 네, 여기 부분에다가 이러한 기능을 짜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저희는 구매 방식이랑 주문하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러한 로직을 안 만들었으니까 수량을 넣을 수 있게 처리랑 장바구니 담기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폼이 필요하겠죠. 여기다가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 폼을 만들어 볼게요. 포미드로 안 만들고 뷰헬퍼로 안 만들고 생 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레스트풀한 주소가 카츠의 포스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츠의 메소드는 포스트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레일즈에서는 그 포스트로 날릴 때 어센티시티 토큰을 생성해 줘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센티시티 토큰을 추가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코드를 짜면 됩니다. 필요한 거는 이 수량 부분 필드인 거니까 수량 부분 필드를 먼저 만들게요. 일단은 인풋에 수량은 넘버 필드니까 이렇게 만들고 네임이 넘어가야 되니까 QUANTITY 초기값으로 1을 집어 넣어 놓읍시다. value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좀 안 예쁘게 나오네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는 그 폼을 만들 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폼 그룹으로 감싸고 인풋 부분에다가 클래스를 폼 컨트롤이라고 추가를 하면은 조금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레이블 수량 레이블은 아이디랑 연동되니까 여기다가 일단 퀀터티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아이디 퀀터티를 추가할게요. 그러면 잘 됐네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게 우리가 제출 버튼이 필요하죠. 버튼 장바구니 등록 해놓고 타입 서브밋 하면은 나오는데 안 예쁘니까 좀 예쁘게 부트스트랩에 버튼 속성을 써서 btn 아웃라인 다크 정도면 예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고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셀렉트 옵션을 했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인풋 필드를 할게요. 인풋 필드. 네. 마이너스 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추가합시다. 미는 1이고 미는 1이고 맥스는 이제 10이다 하면은 잘 처리가 됐네요. 그리고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장바구니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냐면 타츠에는 유저 아이디, 팩 아이디, 컨터티가 필요해요.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굳이 넘겨줄 필요가 없거든요. 컨터티는 우리가 따로 넘겨주고 있긴 하지만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커런트 유저를 통해서 아이디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커런트 유저 값은 데이터를 필수로 안 넘겨도 되긴 하지만 팩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넘겨줘야만 해요. 우리는 이걸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떠한 식을 많이 쓰냐면 input type 히든 한 다음에 여기다가 name 팩 id 하고 value는 골뱅이 팩의 id 이런 추가해버리면은 이제 안 보이는 인풋 필드로 이렇게 팩의 id 데이터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류가 나죠? 우리가 카츠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트 액션을 안 만들어 가지고 오류가 나서 이 부분은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레일즈 G 컨트롤러 카츠에 create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카츠 컨트롤러에 create 액션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기능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카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일단은 팩의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랑 퀀터티 데이터를 집어 넣어줘야 돼요. 팩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히든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람스 팩 아이디로 받아올 수 있고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current user.id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current user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로 받아올 수가 있고요. 퀀터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람스의 quantity 퀀터티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쉼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current user.id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사용자가 로그인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쓰는 코드가 뭐냐면 before action authenticate user 느낌표 하면은 카츠 컨트롤러에서 있는 모든 액션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들어갈 수 있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current user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코드는 무조건 돌아가는 코드가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처리가 끝나면 direct back perfect location root path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수량 3개에서 등록 하면은 로그를 볼게요. 데이터 안 만들었으니까 로그를 보면은 여기 녹색 이 부분이 잘 저장이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장바구니 등록도 잘 끝난 건데 장바구니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아직 안 만들었었잖아요. 이걸 화면에서 만들지 말고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 봅시다. 어드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볼게요. 이거를 어디서 할 거냐면 레일즈 G 액티브 어드민 리소스가 이제 어드민 페이지 만드는 명령어였잖아요. 우리가 카트를 만들 건데 카트 만들기 전에 유저를 먼저 만듭시다. 그리고 카트를 만들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장바구니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장바구니의 아이템들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특정 사용자의 장바구니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트를 특정 사용자의 장바구니가 될 수 있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카트 모델이 유저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드민 페이지도 유저에 종속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elongs to user라고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주소를 보시면 되거든요. 어드민에 카츠로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카츠가 특정 사용자의 카트 페이지,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경로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건 일단 쭉 가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users.rb에서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인덱스를 통해서 아까 만들었었던 이 주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서 인덱스를 수정할 건데, 여기에다가 코드를 팩스 거 한번 복붙해 볼게요. 팩스 거 복붙해서 갖고 와보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유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정도만 일단 살려둘게요.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만들 건데, 특정 사용자의 카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 건데, 그 부분은 액션 부분을 커스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A, 여기다가 경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경로는 우리가 어드민 유저 카츠 이 주소라서 이거를 자체를 복붙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이 실제 이제 유저의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샵 슬래시 한 다음에 유저.i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users 탭이 생기고, 여기 가보면 장바구니 확인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특정 유저의 카트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는 제가 만들었었던 생성했었던 마스크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안 들어가고 이 유저가 장바구니가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 인덱스를 건드려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다가 커스텀 컬럼을 만들고, 여기다가 유저의 카츠가 있는지 물어보면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유저는 있네요. 2번, 4번 유저는 없고. 그리고 카트 어드민의 인덱스 부분도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되게 다 나오니까 이거를 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처리해 볼 건데, 일단 이거를 복사해서 카츠에서 코드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컬럼에 어떤 팩인지 보여주면 좋고, 그리고 수량, 여기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액션스 한 다음에 볼게요. 됐는데 우리가 카츠에서는 이제 가격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량과 이 마스크팩의 가격에 합해 가지고 총합의 가격도 한번 볼 수 있게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컬럼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뭐 총합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do 카트 엔드 해볼게요. 그러고 여기다가 카트의 팩에, 카트는 팩을 갖고 있으니까 카트의 팩에 프라이스 곱하기 카트의 퀀터티를 해버리면 9,000원이 나오네요. 근데 이게 좀 안 예쁘게 나오니까 이거 자체를 넘버2 커런시로 감싸면 짠 9,000원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쓸만한 카트 어드민 페이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엔 만들었었던 카트 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결제 모드를 달아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딥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일즈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코드들을 많이 썼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무조건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일단 한번 해보는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